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당역 그 역사에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영무원의 대한 살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담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 변호사님, 우리 그 사건의 개요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가서 아시겠지만, 사실 믿고 싶지 않은 뉴스. 첫 번째는 이제 몰카를 찍었죠, 화장실 안에서.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남성분이 여성분을 좋아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 몰카는 그 여성분을 향한 포커싱이 되어 있는 몰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영상을 가지고 여자분을 약간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그걸로 신고를 했고, 여성분이 신고하는 재판 와중에 그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제 선고를 듣고 순찰을 도는 동선을 확인해서 혼자 있을 법한 화장실에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도 뉴스를 보고 사망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 이 피해 여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죠. 법률적으로 보면 사건은 두 건입니다. 몰카를 찍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가서 살해하기까지 그 사건. 이거는 최근에 이제 보복범죄라고 해서 보복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서 살인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는 몰카를 촬영했던 부분, 사실 여성들을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일들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공해처럼 또 때로는 이것이 범죄에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또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 여성을 약간 협박하는 그런 그거는 저는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보진 않고요. 사실 네. 이제 여성 단체들이 그걸 직장 내 성폭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장 내 성폭력은 사실 이것을 더 문제 삼는 이유는 약간 직장에 지위가 있잖아요. 네, 네. 지위와 문화가 이것이 가해로 더 작용할 때 직장 내 성폭력이 피해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점을 네. 고려한 것이라면, 사실 이들은 입사 동기였고 그렇죠. 같이 근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같은 동료로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점에서만 직장 내 성폭력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그렇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정리가 되신, 근무는 더 이상 못하신 분이었는데 전사는 접속이 가능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어떤 조치에 따른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 불완전한 조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와중에 사실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인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사내의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조치라든지, 이 여성이 살해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 미흡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험상 성범죄를 범하는 남성들은 초범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조회, 이번에서 전과조회 누락됐다고 하잖아요. 사실 차별금지법 안에, 저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안에도 전과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이제 우리 신상조회를 하면 전과 범죄가 일부만 노출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전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폭행 전과가 많은 분들은 폭행의 성향이 있으신 거고 사기 전과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기를 다 재범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저희 법조인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성범죄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이 범죄를 늘려서 그냥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대처도 가능한데 계속 나를 블라인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달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우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교통공사에서 내놓는 방안은 2인 1조 순찰을 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러니까 여성의 군대 입대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성의 그렇죠. 성평등에 여성의 당직을 줄이겠다. 이건 좀 뭔 말이지. 그렇죠. 이 대처 방안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성은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분리와 다름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의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그래서 일단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만 피해자는 전혀 아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가해자만 처벌하는 형태로 이게 보완이 된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네네. 어떤 미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저희가 늘 얘기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 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처벌 위주로 이런 어떤 폭력의 문제를 줄여가는 것은 굉장히 미봉책일 수 있다. 네네. 만약에 이분이 그 온라인 시스템에 접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화장실 순찰을 돌 걸 알았어. 그렇죠. 매일 가서 지켰어. 그러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직장에서 해고했다. 혹은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를 뭐 1대1로 따라붙으면은 그분이 피해자 보호가 완전히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2인 1조 순찰이나 여성 영무원의 당직이나 야간 순찰이 없었던 것은 예전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의 직장 문화가 오히려 더 안전했을 수도 있지 않나는 성찰. 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여성 혐오 범죄다. 네, 맞아요. 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남성분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고요. 여성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거죠, 사실은. 예,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여로 잘라서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감정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진. 우리가 온라인 세대라서 그런가? 글쎄, 저는 이렇게 왜 남녀 사이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지만 짝사랑을 했던 경험, 짝사랑을 받아봤던 경험. 근데 이제 이쪽에 스토킹이라는 게 지나친 짝사랑? 쉽게 말하면 근데 꼭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여성들도 아셔야 되는 게 좋지만 싫다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노 하셨는데 남자가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사건 중에 하나는 뭐 어떤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쪽지를 주길래 봤더니 그 남자가 몇 년 전에도 나한테 쪽지를 줬던 그 남자였다.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우리 세대 때는 이 남자가 지고지순하게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잊지 않았어.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남자 스토킹 범죄로 지금 아마 소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르고 이런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예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뭐 이게 여성 혐오 범죄나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아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이런 범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정말 애걸해가지고 한 번만 만나줘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만나다가 또 교제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결혼하신 분들 네, 잘 맞아요. 살고 심지어 이제 결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너무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여성분은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남편과 해봤는데 이제 내가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한 가지 실수가 문제가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싫어. 이렇게 하면 스토킹이야. 그러면 남성이 먼저 대쉬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소개팅 앱을 통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그러니까 수밖에 지인들의 없다는 게. 소개 또 이런 뭐 아주 그런 방법으로만 이제 남녀 청춘들이 만남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좀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좀 딱딱해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 굉장히 저희들을 아주 올드한 세대로 보고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성이 여성을 짝사랑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스토킹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조화 안 되는 갈등의 관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번 사건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남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죠. 사실 서울시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좋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말씀드렸다가 네. 문제가 되었는데 엄청 비난을 받았죠. 사실 남성 정치인이라면 이 시점에서 남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도 남성은 여성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죠.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행동을 통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오히려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여자 뒤에 다들 숨으시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다 전 세대가 아울러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전부 다 일부 여성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뒤에 모든 남성들이 줄 서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의사에 대해서 남성들은 분명히 존중하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더라도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절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회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여성은 여성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또 남성은 여성의 그 주장을 존중해주고 또 그러면서 어떤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악과 편견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